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스튜디오를 꾸리고 있는데 오늘 크로마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역시 요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꼭 붙여야 되지 않는 뉴스에 우리 성상훈 기자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못 써서 모셨어요. 지금 어제 안 쓰고 왔다고. 예. 첫 번째 소식으로서 한미연합사 사령관께서 자유한국당을 방문하셨다고요? 뭐 홍준표 후보 대표를 만났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보니까. 왜 만나실까요? 글쎄요. 지금 북한 폭격하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어제죠? 리용호 간땡이가 분 남자가 미국에서 자기 호텔에서 했다 그러대요. 성명서를 냈는데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이딴 소리를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럼 어차피 죽을 놈들인데 다 죽게 되는데. 아니 근데 그자가 간땡이가 뭐지? 미국의 맨하탄 한복판에서 그게 겁도 안 나나?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리용호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 종북 세력들을 만나고 다닌 정황이 포착이 됐대요. 이 재미 종북이자는 북한에 대한 찬양 칼럼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쓴 그런 와이모 씨예요. 또 걔네들이 요즘에 소송을 자꾸 해가지고 소송 당하는 게 무섭지 않은데. 와이모 씨 하면 FBI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윤모 씨라고. 자꾸만 소송을 걸어가지고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 사람 아닙니까? 재미 교포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어떻게 소송 걸어요? 아니 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걸려서 예. 고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자가 콘서트 오페라인가? 예. 이게 뭡니까? 극장. 예. 극장에서 관람을 하던 중에 콘서트 관람을 하던 중에 예. 슬쩍 빠져나가서 만났는데 그자가 바로 재미 종북 활동을 하고 있는 윤모 씨였습니다. 이렇게 백주 대낮에 미국의 맨하탄 가운데에 이렇게 잠입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자를 북한의 외교관 대접을 해서 유엔 총회에 부른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CIA나 FBI도 사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간첩 활동을 대놓고 하는데 이건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잡아다가 자연사를 시켜야지. 죽을 놈들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공무원들 일을 안 해요. 미국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외경제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대외경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인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미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돈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라.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 우리 친척에게 그 편지를 직접 전달을 해주고 돈을 받아오면 7대3으로 나눠 가지자. 자기들이 7을 가지고 나는 3을 가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공연을 보던 도중에 슬쩍 빠져나가서 재미 종북 세력을 만났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재미 종북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들입니다. 선전선동하고 그런 거를 미국에서 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를 이제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그런 공작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북한의 이런 전술이 1전선, 2전선, 그러니까 이게 1전선이 뭐냐면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뚫지를 못하니까 이 외곽으로 외국을 통해 외국에 있는 그런
교포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회에서 침투하는 이런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재미 종북들이 최전방에 서 있고 미국에서도 또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을 그죠. 직접 한국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작년도에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을 그 한국의 법정에 세워달라는 요청서를 예. 북한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의 민변에다가 전달한 게 바로 재미교포였습니다. 예. 정모 씨였죠. 예, 그래서 이 재미교포들은 그 미국 시민권이라는 아주 그 합법적인 어떤 그 티켓을 따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그죠. 정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 활동이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그 위기를 자초하는 이런 역할들이죠.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이 소형 핵탄두가 재미 종북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반입되는데 결정적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예. 오늘 이거 특종이에요, 특종. 아니 그거는 뭐 전략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있어요? 영화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네, 그래요? 저기 피스메이커라는 그 영화가 예. 있었어요. 그 러시아의 핵탄두가 예. 탈취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런 이 불순분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뉴욕으로 발입돼가지고 핵배낭을 메고 테러리스트가 뉴욕을 활보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 핵배낭을 메고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활보하는 그 자가 바로 재미 종북 미국 시민권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영화에서는 외교관으로 나온다고요. 외교관으로 나오는데 외교관 지금 누구야 뭐 이 북한 외교관들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외교 행랑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접선해가지고 이 재미 종북들한테 주고 어디 가서 터뜨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CIA나 FBI는 일 좀 하세요. 아니, 월급 받았으면 빨리빨리 죽이려면 그렇겠네요. 저기 그 재미 교포들 중에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로 평양을 자주 드나드는 이런 사람들은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아니 조사를 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빨리빨리 죽여야지. 그 어떻게 뭐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뭐 간첩 행위 하면은 뭐 그 정도는 다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리영호가 그 정도 되게 망신을 당한 거예요. 예. 비원비. 그죠. 비원비가 북한 그 접경 지역을 날아다녔는데 지금 몰랐어요 자기들이. 그죠. 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선전포고를 했다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우리 군사 전문가로서 전문 기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거는 그 성동적서입니다. 이번에 간 비원비는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더에 다 잡힌다고요. 근데도 안 붙잡았잖아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죠. 알아도 뜰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 보십시오. 그거를 격추하겠다고 이 비행기가 뜨는 순간 그 옆에 F-35나 F-22 같은 스텔스기가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한테 다 죽는 거지. 그것만 있나요? F-15 같이 호위하고 있는 F-15만 하더라도 미사일을 뭐 한 15발 이상 싣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행기가 한 4대 5대 옆에 같이 가면은 그것만 해도 북한에 있는 전투기 한 40~50대를 그냥 적출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알아도 어쩔 수가 없고 몰라도 모르고 당하는 거고 알면서 당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성동격서고 그게 항상 동쪽으로 가면은 평양 상공에는 B2 스텔스 전 폭격기가 날아간다고 봐야 돼. 그거는 진짜로 안 잡히는 거죠. 스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영호가 맨하탄에 지금 앉아가지고 이게 겁이 있는 데는 나겠어요. 그 태영호 공사처럼 망명이나 하시지. 아니 망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간첩명단을 갖고 와야지 뭐 받아주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맨하탄에서 그냥 북한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면 쉽잖아요. 그것도 간첩명단들 재미종북들 무슨
대화 녹취록이나 무슨 작전 계획서 이런 걸 갖고 와야지 이게 받아주는 거지. 뭐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걸 왜 받아? 요즘은 그 망명하는 조건이 갖다 보시니까 하도 망명을 하니까 요즘은 이제 다 이제 시험 쳐가지고 자격 조건 이제 봐가지고 받아주는 거지 뭐. 예. 그러면 지금 그 리용호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제 미국의 다음번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쟤들을 북한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쟤들이 소형 핵탄두가 어디로 가면 이란으로 간다고. 이란으로. 네. 이란으로 가면 이란이 또 중동에 뭐 테러 집단들한테 팔아넘기고 해가지고 핵이 막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김정은을 지금 뭐 자꾸 말만 하고 안 죽이고 이러면은 그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 그렇게 될까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쯤은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됐지 않았나? 지금 뭐 19일부터 이 중국에 전인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상 중국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인대회 앞두고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너 까불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중국이 좀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조용하죠. 전인대회 앞두고 괜히 까불다가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이 형편이 어려워요. 이번에 그 시진핑 측근들이 대거 물러나더군요. 네, 그래서 그 전인대회가 집단 지도 체제인데 그 아마 시진핑의 그 역량이 급속히 약화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이 달러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북한보다 중국이 더 빨리 망할 수 있다니까. 아, 그런 거예요? 원래 배가 고픈 사람들은 잘 버팁니다. 근데 배가 부르다가 배가 갑자기 고프면요. 금방 죽어요.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중국이 먼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해체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중국이 해체되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몰락하는 거죠. 제발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지금 한 10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한 2, 3일, 10월 뭐 1일부터 뭐 해외로 나가든지 다 뭐 친척집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10월 4일경 되면은 거의 텅텅 비죠. 4일 이후부터 이게 중국은 지금 그렇죠. 아니 한국은 이제 4일날 아침에 차례 지내고 설 제사상 지내고 다 상경을 하니까. 10일까지 넣었다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4일, 5일 뭐 요때쯤 해서 이렇게 북한을 폭격을 하면은 북한이 서울이나 경기도에다가 포탄 몇 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뭐 피해가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인명피해만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북한의 화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되고 이 습기에 노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약해요. 화력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집안에만 있으면은 이런데 건물에 포탄 떨어져도 안 부서진다고요. 그런데 어제 말입니다. 정규재 TV에서 정규재 집필께서 개성연합국 괴문소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방송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이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암암리에 밀약하고 있던 이 압력하고 있던 이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 의회 가셔가지고 이런 연설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 지금 중국을 박살내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피눈물 흘릴 거라고. 미국이 피눈물 흘릴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를 공부하시고 빨리빨리 끝을 내세요. 뭐 자꾸 남자가 그러니까 저기 저놈들이 이제 저러고 있으니까 이 안에 이 내부에서 이게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괴문서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 이게 북한판 공산화 그 단계 전략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마포에 가게 되면 성미산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그 북한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이상전 그런 형태를 만든 그 시범단위의 시범마을. 북한은 항상 시범 단위를, 시범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그 진지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누룩 퍼지듯이 퍼뜨려요. 이건데 그 지금 성미산 마을의 확대판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북한 지역과 남한의 일부 지역이 이렇게 같이 묶어줘가지고 그 개성연합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연방제 통일 그 국가명이 뭐냐면 고려연방국, 고려연방제예요. 고려연방제는 고려의 수도는 개성입니다. 그러면 개성연합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북한의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를 그 이렇게 약간 변형한 것인데, 그 한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방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유진영 사람들은 연방제를 죽어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려 연방제를 빼고 개성연합국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괴문소가 청와대 주변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잖아요.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 송기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답답한 거는, 우리가 진짜 이 동물들은 자기한테 위기가 오면은 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느끼고 도망을 가든지 몸을 움츠리든지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위기가 닥쳐와가지고 자기 몸이 지금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리부터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죠. 설마 하다가 나중에 그 자기 새끼들 아우지 탄감 끌려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 뭐 김일성이가 처음에 북한 내려왔을 때 처음부터 사람 잡아 죽이고 했습니까? 처음에 설렁설렁 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처음부터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반작용이 심해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미산 마을고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야금야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들 간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지. 지금 박찬주 대장 뭐 1,000만 원 정도 비리 뇌물 받았다고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이에요? 뭐 1,000만 원 받았다 그러고. 아니 무슨 몇 억씩 받은 사람들은 다 괜찮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사람 연봉이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1,000만 원 받았다고 말 같은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냥 군사재판 해가지고, 군사재판이라는 건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군사재판은 그 재판 안 하고 죽이는 걸 똑같은 거예요. 예,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구속시키고 나중에 아니 몰라 그래야 되는 거죠. 방산 비리 뭐니 해가지고 지금 계속 기업체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을 무력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를 계속 보급을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해가지고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대법원장이 앉힌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합법이 불법이 됐고 불법이 합법이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게 우리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오마나 하다가 빠졌어요. 지금 딱 그 꼴이에요, 그 꼴.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물쭈물하고 이 결단을 못해서 그러는 게 상당히 크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 너무 많은 좌파들을 그 청와대고 이 내각인데 심었다는 게 그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북 합작, 그때 좌우 합작 그거를 하라고 미국이 막 그랬잖아요. 절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좌우 합작 하라고 한 거를 말을 들은 대만 그 장개석은 그 좌우 합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망했어요? 대만이 망했어요. 대만이 중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좋았어요. 힘이 훨씬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좌우 합작에 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민주주의 이 진영에서 무슨 통합, 국민 대통합, 무슨 사회통합 이따위 말을 쓴 것 자체가 이 공산주의 세력한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면 아버지가 뭘 했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대로 진짜 10분의 100분의 1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은 아버지가 어떤 전략으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산업화시키고 이만큼 키웠는지를 그거 다 옆에서 봤을 건데 그런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아버지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뭐 그랬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 역사의 그 진리를 조금 그죠. 깨닫지 못했던 것 그죠. 같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하겠다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소련 공산주의 팽창을 막아줄 테니까 너희가 경제 지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되고 경제 지원도 받고 무기도 공짜로 받고 기술도 공짜로 받고 해가지고 이만큼 온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지금 그 김영삼 정권 때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사회주의자들을 정치권에 막 끌어들이기 시작하더만 DJ 노무현 지나고 MB 때도 사실은 MB가 이 사회주의냐 이 자본 뭐 자유 중도 추구했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냥 중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게 막 날뛰게 됐고 그죠. 이게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을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지자체 자치장이 되고 그죠. 국회의원이 뭐 무슨 뭐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적인 방법 선거에 의해서 지금 공산주의 그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끔찍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 노무현 정권에서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그 합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그 서해 해상평화공원이 나오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 게 사인한 사람을 갖다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혔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실책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국가 지도자가 역사 인식에 대해 가지고 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이 판단을 하지 못하면 우물쭈물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자꾸 우물쭈물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이 공산주의 세력 예를 들어 암세포기 때문에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정밀 폭격을 해가지고 제거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에 미국에 의회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돼가지고 사실 지금은 이야기하면 군도였다고요.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가지고 연설을 해가지고 33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참모진들 이거 자꾸 멍청한 짓 하잖아. 빨리빨리 죽을 놈들 죽이고 청소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1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상하원 양원 의원들을 의원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그 공산주의자들을 제때 징벌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 공산주의 세력이 언젠가는 다시 재무장을 해서 미국을 두고두고 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는데 요즘의 상황이 딱 그래요. 요즘의 상황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시고 이제는 제발 미몽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미몽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CIA나 뭐 FBI 뭐 주변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다가 우리 방송 내용을 요약하셔가지고 빨리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좀 멘트를 남겨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렇죠. 이 애국이고 대한민국 지키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쳐지면 미국에도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국이 무너지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위험해지고 미국이 위험해지는 거죠. 한국이 위험해지면은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아시아를 장악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진격한다. 서쪽으로 중동이라든지 예. 서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 진출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미국의 국제 전략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이 공산주의자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이 요만한 힘으로 막을 거를 나중에는 엄청난 힘을 들어도 못 막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저기 지금 때를 놓치면은 이 추석 연휴를 놓쳐서 폭격을 안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나중에 이 국제 공산주의 연맹 코민텔은 이런 조직에 의해 가지고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오늘 또 송상훈 부장님께서 이렇게 예. 정말 해박하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이거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자료를 계속 자료 들여다보는 일이죠. 예. 예. 참 그래도 이제 어떡하겠어요. 시대의 선각자로서. 시대 선각자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관련 뉴델리에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사 많이 써놨더만요. 네, 그거 많이 그거 보시고 이승만 맞아요. 학당 가서 강의도 좀 많이 들으시고요. 네. 이해란 TV에 보시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 학당 그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뭐 조금 길어도 그거 좀 보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머리가 깨어야지 이 나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박원순 시장이 말이에요. 예. 그 무슨 탈북자들을 예. 새꿈 주민이래나 뭐 이런 이름으로 바꾼대요. 예. 새꿈이 뭐예요? 새꿈이. 아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참여연대 만들어가지고 온데 참견해가지고 나라를 이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 뭡니까 희망 제작선지 뭔지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의 희망을 다 짓밟아버리고 또 뭐예요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전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그 동성애 그 학문 섹스하는 거 그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자랑하고 전시회하고 축제하고 이런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무슨 새꿈 주민이래요. 새꿈은 무슨 새꿈이에요. 그 지금 새꿈 꾸려고 그러다가 악몽을 꿔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악몽이 시달리게 생겼는데 이런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아니 그 통일부가 그 저기 탈북자들 주소하고 인적사항 그 팔아넘겼다고 그 기사 나왔더만요. 통일부 맞아요. 직원이요. 네. 통일부가 왜 자꾸 북한에다가 돈 대주려고 하고 그 탈북자들 신상 정보를 팔아넘깁니까? 그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하여튼간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이 똑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공산주의 요즘은 공산주의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실제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생활형 공산주의시. 네,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릴 때 정신 차리십시오. 뭐 우리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뭐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네, 여기서 그만 마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